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79번째 이야기. 돗자리나 팔던 촌놈이 한중왕이라니. 조조가 한중을 버리고 달아나자 유비는 맹달, 유봉, 왕평으로 하여금 상용 일대 구호를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 태수들이 먼저 항복해 왔습니다. 주공께서는 오나라와 위나라에 버금가는 세력을 가지게 됐어. 그러니 한중의 황제가 되신다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맞소. 우리가 주공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 그 얘기를 꺼냈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겁니다. 한해 황숙인 주공께서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실 리가 없소. 문무관원들은 의논 끝에 제갈량을 통해 말을 꺼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문무관원들과 백성들 모두 주공께서 황제 자리에 오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좋은 날을 택해 제 위에 오르시라고 했습니다. 조조가 나라의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어 백성들에게는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멋대로 제 위에 오른다면 무슨 명분으로 럭적 조조를 치겠소? 그렇게 의를 고집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듣기 싫으니 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그럼 먼저 왕위에 오르시는 게 어떻습니까? 형주와 양양, 한중과 서천을 다스리고 계시니 한중왕에 오르도록 하시지요. 천자의 조서가 없으면 왕위를 참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소. 뭐가 그리 복잡하오. 유씨 성이 아닌 자들도 넌 없이 임금이라고 떠들어대는 판에 형님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주제넘을 참, 일컬을 친. 참친이란 자기의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자칭함을 말합니다. 홍명과 여러 장수들이 거듭하여 간청하니 유비도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유비는 왕위에 오르자 후사를 정하고 자신을 따랐던 신하들의 벼슬을 높였습니다. 유선을 세자로 삼을 것이며 허정을 세자의 스승인 탭으로 임명하노라. 법정은 상서령으로 높이고 제갈량은 군사로 나라 안팎의 일과 군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관우, 창비, 조자룡, 마초, 황충을 오대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을 한중태수로 임명하노라. 이로써 군사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유비의 세력은 드디어 나라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표문을 올렸다고? 한중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표문을 천작께 올렸다고 합니다. 돗자리나 팔던 촌놈이 한중왕이라니. 전투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유비 그놈과 결판을 내고야 말리라. 대왕께서는 한순간의 노여움으로 대군을 이끌고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계책? 손권을 움직여 유비와 싸우게 하십시오. 손권은 유비에게 누이를 시집 보냈으나 틈이 벌어지자 몰래 불러들였고 유비도 손권에게 형주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손권을 달래보도록 하십시오. 손권이 형주를 치면 유비는 형주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 틈을 타 한중과 서천을 치시면 됩니다. 오나라와 외하는 원수진 일도 없는데 유비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군께서 형주를 치시면 위왕께서는 서천으로 군사를 내시겠다고 하셨으니 유비의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치는 꼴이 됩니다. 유비를 친 후에는 반씩 나눈 뒤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소. 답은 좀 더 생각해 본 후에 주겠소. 위나라의 사신이 물러가자 손권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불러 모았습니다. 주공께서는 일단 승낙하시어 만총을 돌려보내신 후 사람을 형주로 보내 관운정의 동정을 살핀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제가 듣기로 관운장이 형주로 온 뒤에 유비가 장가를 보내주어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두었다 합니다. 관우의 딸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주공의 아드님과 정혼을 하도록 청해보겠습니다. 내 아들과? 관우가 허락하면 관우와 힘을 합쳐 조조를 치고 거절하면 조조를 도와 형주를 치면 됩니다. 손권은 만총을 허도로 돌려보낸 후 제갈근을 사자로 삼아 형주로 보냈습니다. 장군께 따님이 한 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저를 보내 정혼을 청하게 하셨습니다. 양쪽 집안이 맺어져 힘을 합해 조조를 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느냐. 제갈근은 관우의 호통에 쫓겨나다시피 하여 동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제갈근의 보고를 들은 송권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송권은 다음 날 급히 대신들을 불러들었습니다. 관우와의 동맹은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소. 당장 형주를 칠 것이오. 조조는 오래전부터 황제가 될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유비가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 촉을 치라고 하는 것은 동호와 촉을 싸우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나 역시 형주를 되찾으려 한지 오래요. 조이는 양양과 번성에 주둔하고 있으니 장강이 가로막혀 있는 우리와는 달리 무트로 형주를 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주공께 그 일을 떠넘기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조조에게 조인이 먼저 형주를 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관우는 번성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그 틈을 노려 형주를 치면 됩니다. 위나라의 군사를 동호를 위해 쓰도록 만들자는 말이군. 송권은 급히 조조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동호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니 기쁘기 그지없소. 조인을 보내 형주를 칠 테니 동호에서도 호응토록 하시오. 송권의 사자가 돌아간 후 조조는 만총을 불러들었습니다. 그대는 번성으로 가서 조인을 돕도록 하라. 유비는 한중을 위원에게 맡기고 성도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는 왕위에 오른 유비를 막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궁궐과 관할을 넓혀 짓고 관서도 수리하였습니다. 동호에서는 군량과 마초를 비축하고 병기를 만들어 관우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성도에 도착하여 나라시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을 무렵 급고 날아들었습니다. 급보입니다. 조조가 동호와 손을 잡고 형주를 치려 합니다. 조조가 그런 꾀를 낼 줄 알았습니다. 조조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계책이라도 있어. 동호에서는 조조로 하여금 조인에게 먼저 군사를 움직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형주의 관운장에게 번성을 치도록 하십시오. 적들은 겁을 먹고 무너질 것입니다. 유비는 공명의 계책에 기뻐하며 비시를 불러들었습니다. 그대가 형주에 다녀와야겠소. 성밖까지 나와 손수 맞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왕께서 보내신 분이니 당연하오. 한중왕께서는 내게 어떤 벼슬을 내리셨소? 장군을 우호대장에 을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호대장이라니. 여러 장수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장군과 장비, 조자룡, 마초, 황충 이 5분을 우호대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익덕은 내 아우이니 그렇다 치고 마초도 이름 있는 명문 출신이여 자룡도 내 아우나 다름없으니 괜찮소. 하지만 황충 같은 늙은 졸개와 같은 줄에 설 수는 없소. 옛날 한고조 때 소하와 조참은 고조와 함께 대업을 이룬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한씨는 초에서 투항해 온 장수였습니다. 고조가 소하와 조참보다 한신의 벼슬을 높게 했지만 소하와 조참이 원망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중왕께서 장군을 우호대장으로 삼으셨으나 한중왕과 장군은 형제지간이니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고맙소. 내 판단이 받지 못했소. 관우는 무릎을 꿇고 유비가 내린 벼슬을 받았습니다. 한중왕께서는 장군께 번성을 치라는 영을 내리셨습니다. 부사인과 미방은 형주성 밖에 주둔하도록 하라. 그날 밤 관우는 잔치를 열어 비시를 대접했습니다. 성밖 진지에 불이 났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던 부사인과 미방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진노한 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불길을 잡지 않고 뭘 하느냐. 불길을 잡은 관우는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군막 뒤에 불이 붙었다고. 그것이 화포로 옮겨 붙는 바람에 그만. 닥쳐라. 내가 너희 둘을 믿고 선봉으로 삼았는데 이를 그르치다니. 저 자들의 목을 베어라. 싸움을 앞두고 장수를 둘씩이나 죽이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비시가 아니었더라면 너희 둘의 목숨은 붙어있지 못했으리라. 이 자들에게 곤장 40대를 치고 미방은 남군에 부사인은 공안으로 보내도록 하라. 관우는 미방과 부사인에게 벌을 내린 후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사인과 미방이 큰 실수를 하였으니 요와 그대가 선봉장을 맡으시오.
그리고 관평을 부장으로 마량과 이적을 참군으로 삼겠소. 나는 중군을 거느릴 테니 번성으로 떠날 채비를 하시오. 저는 이만 성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호반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성도로 데리고 가 주시오. 내 지난날 이 아이의 아비인 호화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소. 비시가 호반과 함께 떠나자 관우는 출병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행군으로 지친 병사들을 위해 관우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서 깜빡 잠이 든 관우는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멧돼지가 발목을 무는 꿈을 꾸던 관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관우는 관평을 불러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꿈인 것 같으냐? 돼지를 저룡이라고 부르듯이 돼지는 용의 기상이 서려 있는 짐승입니다. 용이 발목을 문 것은 높이 오르실 징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사신은 곧 유비의 명을 전했습니다. 한중왕께서 장군께 전장군의 벼슬을 내리시고 형주와 양양 9군의 도독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경화드립니다. 장군, 꿈에 돼지를 보신 후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 꿈은 길몽이 분명합니다. 불길한 마음을 떨쳐버린 관우는 번성으로 가는 큰 길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번성의 조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위원께서 동호와 힘을 합쳐 형주를 치라고 하셨는데 왜 싸우지 않으십니까? 관우가 제 발로 걸어오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적원 장군은 관우를 너무 얕보는 것 같소. 관우는 용맹과 지모를 갖춘 장수요. 경솔하게 맞서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요. 그건 한낱 글이나 읽는 선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군사는 앉아서 멀리서 오는 적을 맞는 것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소? 하우존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나 역시 이때까지 수많은 싸움터를 누벼온 장수다. 나는 나가 싸울 테니 만총 그대는 성을 지키도록 하시오. 조인은 곧 말을 타고 관우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미나라군이 오고 있습니다. 유화 장군, 관평, 나가서 위군을 맞도록 하라. 먼저 요화가 말을 몰아 적진을 향해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조인의 진영에서도 군사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큰 소리를 치더니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구나. 후퇴한다. 촉군이 20여리나 물러가다니. 이 기세를 멈춰선 안 됩니다. 내일 다시 공격하시지요. 다음날 촉군이 공격해 오저저건과 하우존이 달려나갔습니다. 장군, 적들이 달아납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쫓아라. 조인은 서둘러 촉군을 추격했습니다. 적의 기세다. 정군은 후퇴하라. 적의 개규다. 조인은 서둘러 후퇴했으나 그의 앞을 또한 무리의 군사가 가로막았습니다. 관우로군, 말머리를 돌려라. 조인은 황급히 군사를 돌려 옆길로 달아났습니다. 더 이상 쫓지 마라. 저대로 도망가게 두실 겁니까? 곧 다른 적군이 몰려올 것이니 기다리자. 오르지 않아 하우존과 적원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우존이 관우의 칼에 목숨을 잃쳐 적원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적원도 결국 관평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장수가 죽자 위나라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강물에 빠져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아 번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양양성을 빼앗은 관우는 장수와 관리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양양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오.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도록 하시오. 명을 받은 관리들이 모두 물러간 후에도 왕보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왕보공, 내게 무슨 할 얘기라도 있소? 장군께서는 북소리 한 번으로 위나라군을 떨게 하고 양양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호의 여몽이 형주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조조와 싸우는 틈에 형주를 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실은 나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소. 공이 그 일을 맡아 주시오. 강 언덕에 봉화대를 세우고 주위를 살피다가 적이 오면 신호를 하시오. 내가 즉시 달려갈 테니. 미방과 부사인이 남군과 공안을 지키고 있지만 미덥지 못하니 그쪽에도 장수 한 사람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미 반준을 보냈으니 걱정 마시오. 반주는 시기심이 많고 자기의 이득만을 밝히는 자입니다. 차라리 군중의 양곡을 관리하는 조로에게 그 일을 맡기십시오.
나도 반준의 사람됨은 잘 알고 있으나 이미 결정이 난 일이오. 걱정 말고 형주로 돌아가 봉화대나 세우도록 하시오. 왕보가 형주로 돌아가자 관우는 관평을 불렀습니다. 되도록 배를 많이 모으도록 하라. 강을 건너가 번성을 치겠다. 한편 번성으로 도망친 조이는 출병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강을 건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고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군사 몇 천만 주십시오. 저기 강을 건너기 전에 막아보겠습니다. 당신들 문관은 그저 지키라고만 하니 언제 적을 물리치겠소. 여상장군, 그건 아니대요. 만일 적들이 성 아래에 파놓은 참호까지 오면 그때야말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오. 여상의 말대로 만일 적군이 성 아래까지 오면 가만히 앉아서 성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군사 2천을 줄 테니 성 밖으로 나가 싸우시오. 여상은 칼을 떼들고 달려나갔으나 뒤따르던 군사들은 관우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겁을 집어먹고 덤벼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과 싸우지 않고 어딜 가느냐. 여상의 군사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번성으로 쫓겨 들어왔습니다. 여든 번째 이야기. 사람을 시켜 관을 하나 짜야겠소로 이어집니다.